인사 2급 실무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0년 1회 인사 실무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아이큐브 2019년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2020년 버전에서는 구동이 안 되니까 2019년 버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다음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핵심 ERP를 사용하기 위해 기초 사원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사원 등록 정보를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시스템 관리 메뉴에서 회사 등록 정보의 사원 등록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서는 지우시고요. 부서 코드를 지우신 다음에 조회를 하세요. 자,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으니까 사용자만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는 이현우고요. 자, 1번 회계 입력 방식은 승인이다. 자, 이현우의 회계 입력 방식은 수정 권한이고요. 두 번째, 자, 인사 입력 방식은 미결이다. 인사 입력 방식은 미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조회 권한은 회사고요. 자, 사용자 부서는 1200번이 아니라 3100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 2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자, 다음 중 ERP 인사 기초 코드 등록 메뉴의 사원 그룹 출력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거 무엇인가? 자, 그러면 이거는 인사 급여 관리 메뉴를 열어주시고요. 기초 환경 설정 메뉴에서 인사 기초 코드 등록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구분은 사원 그룹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자, 1번. 자, G1번 고용 구분 중 인턴직은 인사 정보 등록 메뉴에 조회된다. 자, 1번. G1번의 고용 구분은 이렇게 상용직, 일용직, 인턴, 단기직, 현장직 4개가 5개가 등록되어 있고요. 사용 여부의 단기직 같은 경우는 미사용이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비고란에 1과 0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자, 먼저 1번 같은 경우는요. 자, 이 하단에 보시면, 자, 하단에서 보시면, 자,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란에, 자, 0번 같은 경우는 일용직 사원 등록에 조회되는 직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인사 정보 등록에 조회되는 직종. 자, 그래서 비고란에 1번을 등록하게 된다면 상용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 정보 등록 메뉴에 사원 정보가 등록이 되는 거고요. 자, 일용직 같은 경우는 0번을 선택하시면 일용직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용직 사원 등록에 등록되는 직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인턴직은 비고란이 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용직 사원입니다. 그래서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서 조회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서 조회되는 직종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G2의 직종. 자, G2 직종은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에는 수습직이 포함된다. 자, 역시 비고란의 생산직이 1번 선택이 되어 있는데, 자, 하단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비고 1번 생산직은 비과세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직종의 비고란 1번은 생산직에 비과세 적용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 생산직 비과세가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분해주는 그런 구분이에요. 자, 그래서 수습직. 자, 수습직은 생산직 비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죠. 비고란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습니다. 3번. 자, G1번의 고용 구분.
중에서 현장직은, 자, 현장직. 일용직 사원의,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조회되지 않는다? 자, 1번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는, 자, 1번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는 이 사람은 상용직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사원의 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는 거 맞지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역으로 맞지 않는 거 무엇인가 그랬죠? 자, 그러면 기초 부서 정보라고 했으니까 시스템 관리 메뉴에서 부서 등록 메뉴 선택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지문. 자, 현재 사용 중인 부서는 모두 9개다. 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자, 9개가 있긴 하지만 자, 얘는 관리부 부서는 사용 기간이 종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8개가 되겠지요. 두 번째. 자, 5100번 자재부는 인천지점 사업장 소속이다. 인천지점 사업장 소속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 찾아봐라 그랬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네 번째. 당회사의 인사급여 기준에 대한 설정으로 확인하고 관련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단,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인사급여 관리 메뉴에서 기초환경 설정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월일수 산정 시 기속 당월에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자, 월일수 산정을 봤더니 한 달 정상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실제 달력상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월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상일인 30일 기준으로 무조건 적용하겠다. 한 달 정상일을 무조건 적용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자, 모든 직종의 출결 마감 기준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동일하다. 자, 직종의 출결 마감은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직은 시작일이 다르지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 입사자의 경우 지정한 기준 일수 미만 근무 시 월 급여를 일할 지급한다 그랬네요. 자, 입사자 급여는요. 무조건 일수로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하겠습니다. 틀렸죠? 4번. 퇴사자는 월 급여의 지급 시 근무일수 관계없이 정상 지급한다. 을 월로 따지고 있죠? 그러면 무조건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맞는 건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5번째 문제. 당회사는 2020년 1월 700 대리 직급의 호봉을 아래 보기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한다. 호봉 등록을 완료 후 5호봉 호봉 합계의 금액은 얼만가? 자, 호봉에 대한 문제는 호봉 테이블 등록하셔서 문제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봉 테이블 등록 선택하시고요. 자, 아래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한다 그랬으니까 오른쪽 상단에 자, 오른쪽 상단에 일괄 등록 버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700 대리라고 했으니까 700 대리를 선택하시고 호봉 이력을 등록해 주세요. 자, 2020년 1월부터 라고 했으니까 호봉 이력을 2020년 1월 선택해서 엔터. 자, 그러면 이전에 호봉 이력은 자동적으로 종료 연월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일괄 등록 버튼 누르시고요. 자, 기본급은 300만원, 증가액은 10만원. 자, 호봉수당은 15만원, 증가액 3만원 입력하시고 적용. 자, 그래서 호봉 테이블을 일괄적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괄 인상을 해주래요. 자,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일괄 인상 아이콘을 선택하시고요. 정률로 인상하라고 했으니까 기본급의 3% 입력하시고 정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호봉 합계 그랬으니까 5호봉의 합계 377만 2천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6번째 문제. 자, 6번째 문제. 당회사 강민우 사원의 정보를 바르지 않은 거 고르세요. 그랬죠? 자, 그러면 강민우 사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사관리 메뉴 안에 있는 인사정보등록 메뉴 선택해 주시고요. 자, 강민우를 선택하세요. 강민우 선택하시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국외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대상자다. 자, 급여에 대한 거 묻고 있으니까 급여 정보 탭 가셔서 국외소득 해당 여부가 비해당으로 되어 있죠?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2020년 1월 기준 책정 임금의 1급은 83,333원이다. 자, 책정 임금을 확인하려면 자, 화면 하단에 주황색 버튼 있죠? 여기 가셔서 체크하시고 커서를 오른쪽 연봉 칸으로 이동을 하세요.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3을 동시에 눌러주세요. 그러면 암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암호는 없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러면 금액이 활성화가 됩니다. 1급 83,333원 맞지요? 세 번째. 자, 생산직 총급여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생산직 총급여 비과세자에 해당하려면 직전 과세 기간에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고 월정급여 21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에 설정을 해주죠. 자, 생산직 총급여 과세 2,500만원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맞지요? 네 번째. 자, 현재 T10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 100% 대상자로 감면 적용을 받는다. 자, 그 부분은 여기 자, 감면 유형에서 선택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지금 얘는 T1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긴 해요. 그러면 T10이 뭐냐? 100% 감면이네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2016년 12월까지 였는데 이제 끝났죠? 그래서 현재 적용받고 있는 게 아닌데 현재 적용받고 있다. 그래서 틀렸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당회사의 2020년 상반기 인사 발령일은 2020년 1월 2일
발령 대상자가 아닌 사원은 누군가? 자, 요거는 이제 인사관리 메뉴에 인사 발령 사원별 메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령 호수를 해당하는 발령 호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1월 2일 날 요거 될 거예요. 보직 변경.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발령 대상자들은 이 사람들인데, 자, 최신주 있죠? 엄현애 없죠? 노희선 있고요. 홍명준, 예, 그래서 엄현애가 대상자가 아닙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8번째 문제. 당회사는 임직원 정기교육을 진행하였다. 아래 보기 기준으로 교육평가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교육평가 결과가 수가 아닌 사원은 누군가 그랬죠? 그러면 교육평가에 대한 거니까 교육평가 메뉴 또는 교육 현황 메뉴를 보시면 돼요. 자, 교육평가 메뉴로 들어가셔서 자, 교육명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400 임직원 정기교육 그리고 시작 종료 연월이 12월 2일부터 요거죠? 12월 6일까지 확인. 그래서 수가 아닌 사원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김윤미는 수고요. 다음에 정수연이 수고, 김희수가 수인데 김수영은 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 김수영이 수가 아닙니다. 자, 9번째 문제. 당회사는 유효기간 관계없이 어학시험 점수에 사원별 특별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지급한 어학수당의 총 금액은 얼만가? 자, 그러면 사원들의 어학 점수가 들어가 있는 자, 어학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원 정보 현황 메뉴를 보시면 되겠지요. 자, 사원 정보 현황 메뉴 열고 어학시험 탭 선택하셔서 자, 해당 어학시험명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네요. 2%. 자, 체크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 이 어학 점수의 조건에 맞는 어학 점수를 찾으려면 우리가 소트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렬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점수만 좀 정렬을 해줄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정렬 및 소개 설정에 정렬 및 소개 선택하시고요. 자, 정렬할 거는 우리가 점수였어요. 그래서 추가 버튼 누르셔서 자, 정렬 및 소개 리스트 쪽으로 점수를 가져오시고 적용하시면 자, 점수를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래서 400점 이상은 3만원이라고 했으니까 405점부터 435점까지 모두 4명이죠? 5명. 자, 그런데 퇴사자는 제외인데 안 했네요. 자, 퇴직자 제외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다시 볼게요. 둘, 셋, 넷. 그래서 400점 이상 4명이고요. 12만원이죠? 450점 이상은 2명. 5만원씩이니까 10만원. 합치니까 22만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회사는 2019년 12월 기속상여 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와 같이 직접 지급 대상 요건을 등록하고 지급일자를 직접 생성하여 급여 계산 시 대상자들의 총 과세 금액은 얼마인가? 단, 그의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자, 아래 보기와 같이 직접 지급 대상 요건을 등록해라 그랬죠? 그러면
자, 기초 환경 설정 메뉴에서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메뉴로 가셔야 되겠네요. 자, 선택해 주시고 지급급여 구분은 상여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기속이라고 했으니까 기속연월을 2019년 12월 선택하시고요. 자, 상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날짜만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누락된 것만 지금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입사자는 제외하고요. 자, 입사자는 제외하고 퇴사자도 제외해라 그랬죠.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와요. 자,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는 사무직, 연봉자와 생산직, 월급자만 주겠다. 자, 그러면 위에 오른쪽 상단에 일괄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일괄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사업장은 본사와 지점이죠. 사업장 플러스 버튼 눌러서 본사와 지점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무직의 연봉, 사무직에는 연봉자가, 생산직에는 월급자를 체크해 주시고 지급 대상 기간은 2019년 12월 1일, 2019년 12월 31일. 자, 이렇게 해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급일자를 직접 생성했고요. 급여 계산 시 대상자들의 총 과세 금액, 그러면 급여를 지급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갑니다. 급여 관리 메뉴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 할게요. 자, 그래서 기속 연월을 2019년 12월 해주시고요. 지급일은 상여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회 버튼 누르신 다음에 급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회드린 사람 몽땅 다 선택하시고 상단에 급여 계산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할 거죠? 계산. 자, 계산이 다 되면 답을 찾아볼까요? 자, 대상자들의 총 과세 금액은 얼마인가? 자, 대상자들의 총 과세 금액은 자, 하단에 급여 총액 탭 선택하셔서 요 금액이 되겠죠. 3,599만 8,990원. 답은 4번이 되겠죠?